안녕하세요. 이은하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색깔 치료와 치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치매 환자를 잘 돌보고 또 치매가 악화되지 않게 하려면 이 색깔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색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 알록달록한 색동 저고리 생각나시잖아요. 그런데 색동 저고리 하면 누가 입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애기들, 막 꼬마들이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약간 촌스럽게 입는 게 색동 저고리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좀 더 점잖은 색깔, 약간 무채색. 근데 실제로 우리 뇌는요, 이런 알록달록한 색깔을 더 잘 감지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인지하는데 훨씬 더 뇌세포들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색깔을 잘 활용을 하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치매 환자를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분홍색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분홍색. 공주님들이 분홍색 막 이렇게 이제 좋아하고 한다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나이가 들면 분홍색을 잘 안 입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입으면 약간 어린아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분홍색이 사람의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치매 환자분들의 방이라든지 이런 환경을 분홍색으로 꾸며주면 조금 불안한 것도 좀 많이 없어지고 폭력적인 것도 좀 이제 줄어든다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회하는 치매 환자분들 있거든요. 막 하루 종일 나가려고 그러고 계단으로도 나가고 문 밖으로도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치매 환자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검정색 매트라든지 검정색 깔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문 앞이라든지 계단에 이렇게 놓으면 환자분들이 그것을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계단이라든지 문으로 나가려는 시도를 좀 덜 한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빨간색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약간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빨간색이 우리 뇌세포를 약간 자극하고 흥분하게 하고 이런 약간 열정을 갖고 뭔가를 참여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어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빨간색 접시라든지 빨간색 이렇게 식탁보를 씌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식욕이 조금 더 자극이 돼서 더 잘 드시는 그런 이제 효과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은 우리 환자분들에게 약간 평온함, 이완감을 느끼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잠자는 호르몬이 멜라토닌이라는 그런 수면 호르몬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파란색은 우리 뇌에서 이 멜라토닌 분비를 조금 더 촉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의 방을 파란색으로 꾸며주면 잠을 좀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 이제 이 초록색은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색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 어디로 가시죠, 되게?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이렇게 야외로 막 나가는데, 이 초록색은 우리 뇌가 가장 편안하게 보고 느끼는 그런 색깔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분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색깔, 가장 마지막까지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이 이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 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초록색 옷을 입는 게 훨씬 더 치매 환자에게 친밀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란색은 의외로 환자분들의 어떤 신진대사를 조금 더 많이 자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환자분들이 좀 피곤한데 이 노란색에 많이 노출을 또 시키면 오히려 더 조금 더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분도 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은 사실은 우리 뇌를
자극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가 드실수록 그 다음에 또 뇌 기능이 좀 저하될수록 약간 알록달록하게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은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도록 합니다. 자연의 어떤 초록 색깔들을 많이 접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좀 계절마다 꽃을 사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그림이라든지 잡지를 많이 보실 것. 네 번째는 우리가 색칠하기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직접 그 색깔들을 활용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옷도 이렇게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깔, 그 다음에 집안도 알록달록 좀 여러 가지 색깔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뇌를 많이 자극하면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치매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이제 오르골이라 그래서 그 상자 같은 것을 탁 뚜껑을 열거나 아니면 이제 테이프를 탁 감아주면 그 안에서 인형이 탁 튀어나오거나 뭔가 뱅글뱅글 돌면서 음악이 막 나오죠. 그럼 이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막 대부분 기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음악이 치매 환자의 치료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뮤직 세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악 치료라는 말이 하는 건데요. 음악 소리를 들으면 여기가 이제 이 뇌 옆쪽에 있는 측두엽입니다. 이 측두엽에 있는 청신경이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분석하는 언어 중추에 있는 뇌세포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음악은 그런 그냥 단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이게 음이 있잖아요. 가락이 흥얼흥얼하는 가락이 있어서 좌측뇌뿐만 아니라 우측뇌의 뇌세포들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게 되면 해마의 기능을 자꾸 높여주는 그런 자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좋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해마 위쪽에 우리 뇌 안에 보면 시상이라는 이제 부위가 숨어 있는데 감정을 좌우하는 그런 신경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균형이라든지 그러니까 혈관이라든지 이런 이완도 시켜주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금 낮춰주고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단편을 이렇게 딱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런 감정이 실린 기억은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악 치료를 하게 되면 치매 환자의 기억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노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면의 어떤 그 근육의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이 되면서 사실은 운동신경도 이제 자극을 하게 되죠.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말로 표현하는 거는 전두엽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두엽의 기능까지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악 치료를 실제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또 환자분들하고 함께 해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음악을 듣거나 따라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하는 것은 뇌의 기능을 골고루 자극하는 좋은 치매 예방 도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하루에 3곡씩을 매일매일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원장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음치예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뇌는요, 내가 음치인지 아닌지 전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단순 안녕 이런 이야기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은율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가락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는 그 기능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노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전혀 뇌에서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치를 할지라도 꿋꿋하게 하루에 노래를 3곡씩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쉬운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조금 어려운 노래도 부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 둥근 애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이런 노래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노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곡이 아니라 꼭 3곡을 부르셔서 내가 워밍업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아침에 노래로 뇌를 깨우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치아 개수가 적을수록 나중에 치매에 더 잘 걸린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빨 빠진 호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힘을 갖고 있거나 권력이나 세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능력이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그런 의미 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뇌 기능도 저하돼서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게 된 상태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치아 개수가 정상이 몇 개인지 아세요? 위에 16개가 있고 아래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가 정상인데 4개는 사랑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랑니를 뽑았다 그러면 이제 28개가 이제 정상 치아입니다. 이 치아 개수와 치매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노인사회학 학술지에 실린 자료입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1,566명의 60세 이상의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구에 시작할 때 이제 치아 숫자를 쭉 세고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5년 후에 한 11.5% 정도에서 치매로 진단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연구 결과는 뭐냐면요. 20대 이상인 사람에 비해서 1개에서 9개, 그러니까 30% 미만의 치아 개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5년 안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81.5%가 더 높아졌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치아 개수와 치매와의 연관 관계에 어떤 연구에서는 모든 다른 위험 인자를 다 제한 겁니다. 뭐 나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혈압, 당뇨, 뭐 유전적인 요소, 다른 변수를 다 제하고서라도 그냥 치아 개수하고 치매의 위험과의 관계만 봤는데도 그렇게 이제 연관 관계가 높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사실은 권력이나 힘이 없는 뭐 퇴직한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가 없는 그런 호랑이는 뭔가 동물을 잡아먹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뇌 기능도 약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아 건강에 신경을 이제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내가 치매 안 걸리려면 치아 관리를 해야 될까요? 치아의 성분, 주 성분이 뭐죠? 칼슘입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 우유라든지 그다음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지 미역이라든지 뭐 이런 식품에서 꾸준히 섭취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를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깨끗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충치에 안 걸리려면 여러분들이 양치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치실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실이 요즘에는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치만 했을 때보다는 치실을 사용하면 충치 예방하는 그 효과가 40%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요. 약간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만 닦으면 되지 뭘 치실이야 이럴 수도 있는데 꼭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올바른 치실 사용 방법은요. 일단 한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끊습니다.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쉽습니다. 이렇게 손에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요거를 이제 이 사이에 이렇게 끼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어떤 분들은 원장님 이따 깠는데 뭐 고춧가루 꼈겠어요. 이거 고춧가루 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치실은 잇몸과 이 사이에 있는 치태라 그래서 어떤 세균의 집합체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치실을 사용하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에 옮기시면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나이가 60세 이상이 돼서 건강한 치아가 20개 이상은 되어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 저는 이제 치 다 왕창 뽑았는데요 막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냥 틀니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임플란트도 많이 사용하시고 이러시니까 그 약간 교정한 치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해야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안 쓰는 치실을 꼭 사용해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전두엽 강화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무언가를 직접 수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전두엽은 우리 뇌 앞에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의 넓은 영역이거든요. 전두엽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수행하고 판단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 또 기억을 머릿속에 담아 있다가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놓는 인출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차곡차곡 정리하는 기능, 이런 언어의 어떤 운동 기능도 전두엽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전두엽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훈련을 하면 사실 치매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트라이얼 메이킹 테스트라고 하는 거를 전두엽 테스트를 할 때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1부터 25까지 숫자가 막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연결해 보세요 라는 그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1부터 2, 바로 3이 여기 있고 4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가 있습니다. 6, 7,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해서 쭉 선을 우리가 순서대로 잇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온전한 분들은 이것을 다 잇는데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치매가 시작이 돼서 전두엽 기능이 저하가 되면 이것을 잘 하지를 못하고 수행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그런 이제 선로 잇기 그런 검사인데요. 아까는 숫자를 이었는데 이거는 1하고 A, 그다음에 2를 잇고 B를 잇고 3을 잇고 그 다음에 C를 이어야겠죠. 4를 잇고 D를 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숫자와 문자를 이렇게 각각 매칭을 해서 짝꿍을 지어서 설로 잇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전두엽 기능을 이제 보는 그런 검사인데요. 전두엽을 활용하려면 이 책을 활용해서 이렇게 설로 잇기를 꾸준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이 책 안에 있는 퍼즐 맞추기, 다음과 모음을 선택을 해서 퍼즐을 맞춰서 내가 그렸던 그림의 어떤 단어를 기억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전두엽을 강화하는 훈련을 하셔도 좋고, 어쨌든 연필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에 학교 졸업하고 연필 안 잡아본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려면 무언가 실행하고 연필을 손으로 잡고 쓰고 잡고 이렇게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전두엽 강화하는 훈련 방법은요, if, 내가 뭐뭐라면 이라는 질문을 계속 끊임없이 던져보는 겁니다. 전두엽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무심코 일상생활을 그냥 이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보내지 말고, 내가 만약에 빨간색 옷을 입지 않고 파란색 옷을 입었으면 어땠을까? 라고 이제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어떤 상황을 내가 만들어 보면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미나리라는 영화가 굉장히 많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이 꼬마 아들한테 물어보죠. 물이 흐른다면 어떻게 흐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겠죠. 나무는 어디서 잘 자랄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낮은 곳에서 저기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왜 그렇게 낮은 데서 나무가 자라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물을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게 아빠가 이렇게 아들에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면서 판단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좋게 하는 그런 어떤 훈련 방법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제 치매를 보는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머리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나리 영화를 한번 보실 때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질문을 하면서 내 판단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옆에 빨간색 버스가 이제 서 있다 그러면, 저게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이었다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그럼 노란색이라면 뭐가 생각이 나죠? 아이들 스쿨버스가 생각이 납니다. 스쿨버스 같겠네 라고 판단을 하죠. 그럼 스쿨버스가 다니는 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요즘에 시속 30km 이렇게 저속으로 달려야 되는 이제 법이 바뀐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하면서 끊임없이 내 판단력을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방법이 전두엽을 훈련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수행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어떤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건데요. 남편분들이 우리 사모님들 설거지하고 이럴 때 좀 같이 도와주는 걸 한번 해보세요. 사실 설거지를 하고 그릇을 정리하는 거는요, 전두엽 훈련에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우리가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작은 그릇, 큰 그릇, 컵 이렇게 쌓아놓는 걸 이제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하는 이 방법, 이 수행하는 방법 안에도 전두엽을 훈련한 그것을 우리가 소팅 아웃이라고 하거든요. 분류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설거지를 같이 하시고 나서 화투치기를 두 분이 같이 하셔도 됩니다. 부부가. 여기 화투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이게 있잖아요. 그 월별로 이렇게 하나씩 같이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두엽 훈련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를 예방하려면 나의 전두엽을 튼튼하게 잘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두엽을 훈련하는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 치매와 춤을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전에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케빈 코스터너가 주인공이었고 자그마치 아카데미 7관왕의 영예를 받은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그 주인공을 보면 전쟁 영웅의 아주 멋진 삶을 버리고 그러니까 인디언의 삶으로 자기가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사는 그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영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치매와 춤을이라는 주제를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그만큼 치매에 춤을 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몸치의 삶을 버리셔야 되고 과감히 춤을 추셔야 치매에 안 걸릴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이미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용어로 댄스 무브먼트 세라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춤추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춤을 추는 그런 활동을 갖고 치매 환자분들의 어떤 경과를 연구한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들을 대상으로 매주 한 35분에서 40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9주간을 쭉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MMSE라고 하는 인지기능 검사를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검사에서도 점수가 춤을 추지 않은 그룹보다 춤을 춘 그룹에서 의미 있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좋아진 거죠.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크웍 드로잉 테스트라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의 시공간 구성 능력을 보기 위해서 시계 그리기 이런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 춤을 추신 분들은 놀랍게도 이 시계 그리기 테스트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9주간 춤을 추고 춤을 추지 않은 5주 후에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춤을 추지 않았던 그룹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능이 유지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춤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걸까요? 몸을 움직이면서 어떤 공간, 우리가 스텝을 밟고 다리를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고 이런 거에 보면 사실은 시공간 어떤 인지기능과 구성 능력, 그 다음에 플래닝,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오른발을 내밀고 왼발을 디뎌야 되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머리 안에서 계획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을 담당하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좋아지면서 치매 환자의 기능, 인지 기능들이 이제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오브 저널 메디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컬리지라는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1년간을 연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꾸준히 춤을 춘 그런 노인분들이
그 춤을 안 춘 노인분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76%나 낮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책을 읽는 활동이 치매 예방에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춤을 추는 활동은 책을 읽는 활동보다 무려 2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장님 저는 책 읽는 거 정말 싫어요. 이런 분들은 꼭 춤을 추셔야지 치매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춤을 추면 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우리가 춤을 춘다는 거는 우리 소뇌라는 뇌가 있는데요. 이 소뇌의 어떤 균형을 우리가 자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감각 피질이라고 하는 뇌도 활성화가 돼야 되고 우리가 또 우리 몸의 움직임을 관여하는 기저핵이라는 뇌 부위도 같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신경 뇌 회로망이 아주 견고하게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기억력을 더 좋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내 안에서 춤을 추는 활동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우리가 유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이제 춤과 치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치매에 도움이 되는 춤은 술 드시지 않고 추는 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라도 사실은 가볍게 이렇게 한 발짝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약간 스텝을 좀 밟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가족분들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집에서라도 춤을 추는 그런 그 습관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